네, 오를 종목은 살리고요. 내릴 종목은 확실하게 죽입니다. 아하, 오늘의 시장 특징주 8가지를 저희가 종목 살생부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분 매니저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살릴 것이냐, 그리고 죽일 것이냐를 판단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특징주 종목 살생부에 오른 8가지 종목 먼저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살생부는요. 대우건설, 삼성전기, 삼성 SDI, 한중NCS, CIS, LI자 아큐버, 주성엔지니어링, 알지노믹스 이렇게 총 8가지로 올려봤고요. 어제 올라왔던 종목이 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SDI와 주성엔지니어링. 주성엔지니어링은 어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오늘 죽이면 안 됐다는 걸 확실하게 또 보여줬죠.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생부에 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대우건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죠. 어제만 해도 재건주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지면서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 올라왔고요. 재건주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대우건설을 필두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님, 네, 대우건설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려야죠. 살리는군요. 살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을 살려야 하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대우건설 이제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아직도 들고 있지만 제가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왜 파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간단하네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5일선도 지금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막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팔고 싶은 그런 심리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정도에서 좀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 편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저기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조금 팔았어요 오늘. 일부 그래요? 팔았습니다. 네. 일부 팔았고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이제 좀 과열되는 그런 양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 원전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중동 재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또 프로젝트의 팀 코리아 시공 파트너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원자력 발전은 이제 수출해 본 기업은 이제 두산밖에 없고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던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건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 K 원전이 이제 수출이 되거나 이제 이런 수주를 받을 때 마다 이제 이런 건설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마다 약간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팔아야 될 자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11선을 우리가 보통 단기 추세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 단기 추세선 꺾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수익을 좀 즐기면서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면 사실 뭐 걱정은 없죠. 걱정은 없지만 야, 이거 혹시 꺾이면 어떡하지? 꺾이면 내가 이 냈던 수익이 약간 좀 줄어들까 봐 좀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상으로 봐도 5일선 타고 11선 타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 아직 걱정하실 때 아니다라는 점에서 팔 이유가 없다. 살생부 표현으로 하면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다른 매니저분들도 이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시거나 아니 이걸 왜 살리냐라고 자유롭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뭐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뭐 저도 갖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저희 그렇구나. 함께 예. 하시는 가족분도 다 갖고 있는 입장인데 아, 저희도 예.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저가 대비 좀 많이 올랐고 또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지금 물론 이제 완화적인 그 분위기 협상이 진행될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건의 기대감이 또 약지 그 온기 반영되면서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꽤 많이 올라왔어요. 20% 넘게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단기적 익절을 했으니 네. 여러분들 저가부터 갖고 오신 분들은 물론 저는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만 내일하고 모레죠. 이제 내일 모레 아침 9시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23일 아침 9시가 협상 그 만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그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약간 세로는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세로 나왔다 다시 갈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익절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익절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죽이지는 않네요. 네, 죽이지는 네, 죽일 종목은 아니다. 자, 좋습니다. 대우건설 일단 최창림 매니저께서 살리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했죠? 삼성전기입니다. 네. 이 삼성전기는 뭐 이유를 꽂자면 뭐 계속 꽂을 수 있어요. MLCC 호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판 좋죠. 그렇죠. IT 부품으로서의 가치도 계속 발휘가 되고 있죠. 네. 삼성전기는 아예 뭔가 새로운 전인미답의 고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또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 상황에서 강시환 매니저님, 삼성전기 살립니까 죽입니까? 이걸 제가 죽이면 네. 죽을 것 같아갖고. 왜요? 누구한테 시청자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 시청자분 삼성전기의 강성 주주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생겼죠 요즘. 네.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죽이면 제가 죽일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에도 80만 원 이상을 바라보는 그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77만 원이니까 한 10%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살립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 살았습니다. 예. 어떤 맥락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MLCC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판에 대한 부분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본다면 레버리지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기판 그 전에 이제 MLCC부터 보겠습니다. MLCC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들어가는 그리고 기반 뭐랄까 배경 베이직으로 깔릴 수밖에 없는 부품인데 이게 과거에는 그 스마트폰 뭐 이런 쪽에 좀 들어가면서 많이 성장했다가 이제는 스마트카 그렇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SDV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가 로봇 그러면서 MLCC가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합니다. 자, Q가 늘어났어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Q가 늘어난 거는 산업의 성장으로 해서 늘어난 거 있는데 여기서 P까지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MLCC의 전 세계 1등, 2등이 1등이 일본의 이제 무라타라는 기업이고 2등이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입니다. 예. 근데 1등 기업에서 가격 P를 판가를 인상했습니다. 판가를 인상했다? 지금 Q가 늘어난 상태에서 판가까지 인상하게 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가가 10%가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한 30% 늘어난답니다. 근데 판가가 20%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그 더블로 70%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도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율이 판가 인상 하나에 따라서 그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Q가 늘어나는 건 과거고 이제 P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기판, 그렇죠? FCBGA 부분, 이 기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에이전틱 AI로 다가서면서부터 더 크게 수요를 받고 있는 거, 더 크게 기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는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엔비디아에 우리가 좀 뭐랄까 이제 납품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FCBGA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 부분까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계속해서 그 목표가. 그렇죠.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계속 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넘어서서 88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많이 오늘 장대 한번 뽑아내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수급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또 올려놨거든요. 예. 물론 기간은 좀 파긴 했지만 외국인까지 오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내일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어저께 외국인이 좀 팔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 또한 지금 5일선 타면서 계속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단기 추세선인 1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5일선 눌렸을 때 저는 가격을 뭐 이게 지금은 70만 원 정도, 68만 원 정도 보고 있지만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 정도 더 올라갈 겁니다. 한 71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 요 정도 아마 5일선이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눌렸을 때 여기서 한번 매수해 보신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8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까지 딱 정해드렸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11선 깨지면 던지겠다.
살린다 하는 마음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만약에 나 삼성전기 한번 돌파 매매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5일선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채팅창에 차트 죽이네요 하시는데 차트는 죽이지만 삼성전기는 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일선, 10일선 쭉쭉 따라가고 있는 종목 앞서 대우건설과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굳이 팔 이유가 없다. 특히나 삼성전기는 또 다른 레벨업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트상으로뿐만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뒤를 따라가는 삼성전기의 레벨업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시원 매니저는 삼성전기를 살렸습니다. 요즘 삼성 붙으면 다 가거든요. 세 번째 종목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제 살생부에 올라왔던 그 종목 삼성 SDI입니다. 와, 근데 어제 살렸거든요. 네. 어제 살리면서도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저는 2차 전지가 막 펀더멘털이 막 좋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20% 급등이 나오네요. 와. 삼성 SDI. 이러면 이제 한번 죽일 때도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우리 성화준 매니저는 오늘 삼성 SDI를 뭐 벤츠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삼성 SDI는 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살려야 되고요. 예. 사실 삼성 SDI를 살릴 수 있는 이유는요. 네. 사실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라이트 나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전력 저장 장치 시장의 삼성 SDI의 포지션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당시에도 이 ESS 전력 저장 장치 시장에 삼성 SDI가 프리미엄 ESS를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 레버리지가 너무나도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돼 준다라 그러면 지금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먼저 선봉의 깃발을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삼성 SDI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흐름들이 또 그대로 나와줬고요. 실제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제시를 드려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신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시장에 입장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추세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그렇고요. 위에서 뭐 신고가 흐름에서요. 64만 8천원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시겠지만 이거를 주봉으로 바꿔놓고 보시게 되면 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사이클들이 다시 한번 또 붙어줘야 되는 이 반등의 신호탄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2022년도에 2차 전지에 2자가 붙어 있었던 종목들이 날아가던 그 시기에 예. 이때는 모멘텀이 뭐였어요? 전기차였어요. 전기차. 그랬죠. 근데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뭡니까? ESS 시장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ESS 시장을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판매 단가가 훨씬 높았고 전력 저장 장치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에 좀 더 초점을 뒀는데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단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 저장 장치로 이 배터리 3사들의 적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신호탄을 이번에 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전력 저장 장치를 꼭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가파른 상승세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전에 좀 쉬어가던 자리에서 반등의 초석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 그러면 거래량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시장의 거래량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새로운 산업 모멘텀인 ESS에 대한 재료가 붙는다라는 걸 고려해본다? 그럼 저는 이 종목은 과감하게 진짜 신고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벤츠와의 계약에 대한 내용들도 단순히 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그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타본 적은 없어요.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가 너무나도 이제 견고하고 좋은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그런 기업이 삼성 SDI의 배터리를 채택해서 갖고 들어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 삼성 SDI의 배터리가 좀 더 확신의 이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재료들이 분명히 이어진다라 그러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의 배터리 박스 SBB 요게 다시 한번 좀 부각된다. 그럼 저는 삼성 SDI 지금의 흐름 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물론 뭐 지금에서야 일봉상의 흐름들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겠지만 네. 사실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오늘 뭐 살린다 죽인다 해서 내일 죽이고 내일 모레 살리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살아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삼성 SDI는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I 역시나 ESS 안고 그렇죠. 새로운 2차 전지의 주도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가총액은 LG엔솔이 더 높습니다만 최근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그 위력만 봤을 때는 삼성 SDI가 확 쓸어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고체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삼성 SDI 살렸는데 혹시
혹시 이견 있나요? 뭐 삼성 SDI 이거 조금 부담스럽다라든지. 삼성 붙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삼성 전기, 삼성 SDI 다 살렸고요. 네, 무조건 살려야 예. 됩니다. 삼성 붙으면 살려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ESS 관련주 하나 볼게요. 한중 NCS 이 종목이 지금 네 번째 살생부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한중 NCS도 ESS 관련주고 오늘 정말 강력했습니다. 상한가 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한가에 대한 부담 이가람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중 NCS 살립니까 죽입니까? 저는 살리겠습니다. 이것도 살려요? 네, 왜냐면 네. 이제 아무래도 삼성 SDI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이 한중 NCS였는데 그동안 삼성 SDI의 흐름을 잘 못 따라가고 있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좀 드디어 올라왔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못 넘어갔던 산을 넘었다라는 관점에서 네. 충분히 이제 조금 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롱 방향으로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중 NCS를 보기에 앞서서 삼성 SDI와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그동안 어떠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그동안 가장 많이 올라왔던 모습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삼성 SDI가 오늘까지 많이 올라왔던 모습이 있었던데 사실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 SDI였었고 예. 이제 어저께 고점 넘기 전에 오늘 한번 강한 시세가 나타나 준 거거든요.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결국 SDI한테 납품을 하는 LNF가 강세가 있었는데 LNF가 먼저 올라줬고 그 다음에 LNF한테 납품을 하는 피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피노라는 기업도 오늘까지 올라와준 모습이 있어요. 그러네요. 결국 이렇게 저번 달부터 저점 잡혀서 올라왔던 게 삼성 SDI 향의 ESS 관련 밸류체인이었었고 거기다가 이제 캔까지 제조하는 상시 EDP 이런 종목들까지 신고가를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 이제는 그 뒷단에서 가장 ESS 완성품 안에 들어가는 냉각과 관련해서 북미양 쪽으로 수혜 보일 수 있는 게 한중이다 보니까 이 점이 저는 먼저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늦게 갔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오늘에서야 ESS 밸류체인들이 완성이 좀 된 것 같고 주가 모멘텀 자체가 완벽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종목은 스펙 상장하면서 못 뚫었던 이 6만 원대의 자리를 드디어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만 원대의 자리가 이제부터는 저항 라인대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지지 라인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주가 자체가 레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자체는 사실 원래 지금 상태에서는 실적이 엄청 잘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만 예. 내년도부터 이제 북미양 쪽에서 실제로 양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ESS 쪽의 특징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잘 땡겨온다는 그쵸. 게 있거든요. 예. 과거도 그랬었고 아마 과거처럼 지금도 미래 가치 좀 땡겨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적정 변리로 본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테슬라의 어닝 발표 앞두고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올라왔고 SDI 관련 이슈가 크다 보니까 관련 밸류체인도 이제 올라왔는데 못 넘어가던 고점은 넘겼으니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내년까지 호lding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중 NCS라는 종목이 은근히 끼가 있는데 좀 무거웠거든요. 근데 그 끼를 오늘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상한가를 뚫어버렸고 삼성 SDI의 ESS 밸류 체인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 SDI 살리셨으니까 한중 NCS도 살아야죠. 지금부터 또 새로운 그런 전임 미답의 고지를 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중에 지금 네 종목이 살았어요. 그럼 나머지 네 종목의 운명은 다 죽을까요? 과연 다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절반만 살까요? CI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이 종목이 또 특별히 장비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또 삼성 SDI랑 같이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전고체 전지 관련주들의 2차 전지주들의 파티였으니까 CIS까지도 상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님, 네. CIS 갑자기 또 튀어나왔습니다.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리겠습니다. 또 살리는군요. 네. 네. 사실 오늘 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이제 시작을 하는 또 모습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오늘 뭐 삼성 SDI도 좋았고 뭐 CIS도 좋았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또 재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같은 오.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은 분명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변동성이 약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제 완성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고체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회사인 CI 솔리드를 합병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그 소재와 장비를 아우르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삼성 SD와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 사실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61선을 밟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면서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앞전에 있던 이 거래 대금 이거를 이제 소화하는 그런 거래 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캔들 하나에 이제 손바뀜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더 크게 잡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주가 조금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쉽게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 SDI랑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다 삼성에는 SDI 밸류 체인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 CIS에 대해서 성화준 매니저님께 감사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뭐 언급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 이제 가족분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거래일 전에 2차 전지 시장을 좀 주목해 보자. 그러니까 아마 저의 그 화요일 목요일 항상 함께하는 급등 전략회의 함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ESS 시장 그리고 배터리 장비 쪽을 계속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CIS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상에서도 종목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CXXX 이렇게 했는데 또 누가 욕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거를 바꿨었는데 네. 드리고 나서 또 이게 또 상한가 직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야. 또 이렇게 또 다들 또 이렇게 또 같이 소통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저도 CIS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최창희 매니저께서 혹시라도 저걸 죽인다고 하시면 어떡하나라고 좀 네네네. 걱정을 했는데 네. 역시나 보시는 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한중 NCS, 뭐 CIS까지 거의 뭐 형제네요 지금. 그렇죠. ESS, 전고체. 오늘은 2차 전지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다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2차 전지 얘기 정말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일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세 종목 모두 살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른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아큐버라는 종목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더라고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사명을 LIG 아큐버로 변경을 했는데 요즘 이름 바꾸면 잘 나가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5G 모멘텀을 안고 LIG 아큐버가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님. 예. 이 종목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거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요? 네, 무조건 살려야 되고 네.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기 전에 좀 조심스럽게 볼게요. 아니 무조건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면 그게 왜 어떡해요? 그러냐면 네. 제가 지금부터 발언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이건 종가 베팅 해야 될 종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애프터로 진행되는지 그거 확인한 거거든요. 안 돼요, 안 네,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드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지금 어쨌든 이거는 애프터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종가 베팅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고 네. 자, 이 종목 무조건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광통신이라든지 통신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얘만 살아났다는 거죠. 얘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IG 아큐버로 사명을 바꿨던 이유. LIG 그룹 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전에 LIG 넥스원이 대주주로 있다가 LIG한테 팔면서 이제 LIG 그룹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얘네가 갖고 있는 5G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방산주까지 커버가 된다는, 방산까지 커버가 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룹 내에 LIG 넥스원이 엄청난 천궁2로에서 엄청나게 전쟁 이후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통신, 그렇죠. 천궁2가 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레이더를 검사하고 통신망이 형성되어야지만이 그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의 기술력을 막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IG 아큐버에 대한 그 부분들은 방산도 묻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광통신으로 해서 오늘 전부 다 양자 쪽이라서 그쪽이 좀 약간 안 좋았어요. 맞아요. 시장을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한 축이었는데 이게 종가상에 좀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장을 보게
보게 된다면 양자 쪽이라는 통신 쪽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다 살아났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만 이체 전지로 수급이 가면서 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테마주에서 수급 빼서 집어넣은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의 이동인 거지 산업이 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광통신이나 통신에 대한 산업은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이직 AI라든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산업이 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통신 산업이거든요. 통신이 발달돼야지만이 자율주행도 가능한 거고 로봇의 원격 지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주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종목은 역시 또 강하게 버텨줬다. 그리고 그래서 좀 약간 윗골이 좀 달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맞아요. 오늘 종가가 대량 거래를 발생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죠.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보였던 고가를 넘겼어요. 예. 그러면서 윗골이 좀 다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아쉬운 거 내일 분명히 채우러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시면서 급하게 덤비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섹터 전반적으로 통신이라든지 그런 미장에서 광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들어가 보신다고 한다면 요 윗골이 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고서들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지금 통신주들 보통 PER이 한 20배 정도 받고 있는데 예. 이거 과거에 이노바이러스 지금 LIG 아큐버 같은 경우는 PER이 완전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좀 난 좀 많이 올라서 두려운데 하신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5일선 플레이. 5일선에 한 번 사시고 10일선에 두 번까지 사신다면 두 번의 추가 매수를 하시고 21선 이탈 시에 손절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통신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LIG 아큐버 꼭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뭐 예를 들면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 쫙 끌어올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 광통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구나. 근데 오늘은 잠깐 2차 전지로 이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이 수급이 좀 집중됐을 뿐이구나라는 점에서 LIG 아큐버가 또 살아있다는 것에 무조건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또 한번 기대를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LIG 아큐버 살아났습니다. 오늘 8개 중에 지금 6개가 살아남았어요. 이거 다 살아남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제 살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어제도 살생부에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었고 어제 상한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죽을 뻔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님, 주성 엔지니어링 살릴까요, 죽일까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뭐라고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렇게 딱 순서가 넘어오는데 떨려요. 이 죽인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쵸? 은근 네. 떨리잖아요. 근데 저는요, 살릴 겁니다. 그래요? 살릴 거예요. 왜냐면요, 연상을 갔는데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죽는다라는 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의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수준에 빠지는 게 죽는다는 거고요. 저는 네. 내일의 시장에 살린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고가 부근에서 일정 기간의 기간 조정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상한가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온다면 좋겠죠. 왜냐면 이 종목도 제가 이게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더 간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 현상의 흐름을 만들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일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술적인 자리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나름대로 상단을 계속 치고 올리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상단에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자리에 상단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다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하단으로 끌고 내려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했던 종목들과 그러니까 섹터의 재료들이 반도체 이 핵심 공정에 대한 재료들도 있죠. 게다가 태양광 소재에 대한 맞아요. 재료들도 있죠. 태양광부터 그리고 있죠. 증착 공정에 대한 재료까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테마와 섹터에 다
다리가 걸려 있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섹터에서 무너져서 이 종목이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본 사업에 대한 흐름들이 흔들렸다, 실적이 망가졌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도 잘하는 기업이고 그 투자 비용을 이제는 실적으로 또 이 순이익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고려하면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흐름들은 저는 살리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또 올라온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대한 흐름들은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특정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1만 원 선을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저는 박스권 하단은 11만 원 선, 그리고 상단은 11만 7천에서 11만 8천 원 선 잡아놓고 보신다라 그러면 기간 조정 이후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언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종목의 상승의 선행지표는 거래량이에요. 예. 근데 거래량의 흐름들을 보셔도 이 현상이 들어가면서 물론 거래가 많이 붙긴 했지만 그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위한 도움닫기를 해왔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힘을 비축해서 올라간 종목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꺾이는 거 없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계속해서 모아서 올려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꺾일 이유가 없이 저는 살려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살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너무 다 살린다만 나오니까 네.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아, 왜 저 종목 때만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해요? 죽이실래요? 아니요, 반대로 죽인다는 아닌데 아, 예.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 이게 그 이건 생각하고 보자 정도만 좀 짚어드리면 네. 결국 주가가 올라왔을 때 중요한 건 주가 상승 동력의 재료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올라왔던 게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거는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의 태양광 관련된 장비 수출을 막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때마침 테슬라가 중국에 있는 기업이랑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막겠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테슬라가 한국에서 관련된 거 찾게 되면 주성이거든요. 네네. 약간 관련된 게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너무 빠르게 좀 반영해서 올라온 측면이 있으니 만약에라도 주가가 급하게 밀리는 포인트가 뭔가 주가 밀린다. 그러면 뉴스 속보에서 중국 관련해서 그거 사실 무근이다, 검토한 거 아니었다라고 뜨게 되면 다시 한번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으니 있죠. 약간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체크는 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또 살짝 얹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랐던 이 재료에 대한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재료가 굳건하게 있다라 그러면 나름대로 좀 살려서 갈 수 있을 텐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내용들이 또 언제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랐던 재료들을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연속 상한가를 가는 거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그런 재료의 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원래 애초에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재료 붙으니까 이렇게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까지 급등을 한 걸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유의해야 될 사항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무역 그 협상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카드를 교환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앞으로도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는 5월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남았습니다. 바이오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하락했던 종목 하나 뽑아봤습니다. 알지노믹스였고요. 사실 어제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AACR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게 모멘텀이 살짝 흐릿해지고 또 오늘 2차 전지가 워낙에 핫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외면을 받으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살려내야죠. 살려야 네. 되는군요. 네, 이건 좀 살려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바이오가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알지노믹스 외에도 사실 이 종목만 내려왔으면 그냥 이 종목만의 문제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종목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바이오가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아마케가 끝났고 아마케 기대감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마케가 끝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삼성 SDI 올라가고 있죠.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발표 나올 건데 코스피가 또 일제히 다 올라가고 있죠. 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너무나 좀 이벤트거리가 이제 약간 끝났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종목
종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 발표에 대한 뭔가 감론 음악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잘 나왔다, 좋게 보는 네, 사람들은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거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뭔가 금리가 이제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조가 막 생기게 되면 바이오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약간 금리 자체가 약간 중립에 있거든요. 지금 네. 동결로 갈 거고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시점만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밤에 케빈 허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아마 그거 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더 명확해진다면 바이오가 좀 더 살아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의 어닝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쉬어가는지 그다음에 오늘 만약 일제히 급등한 2차 전지가 한번 쉬어가는지 그 구간에 바이오가 저점 잡힐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마케 이후에는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달뿐만 아니고 이제 아스코드 열려야 되고 4월 달과 5월 달, 6월 달까지 바이오 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국내에서 뭔가 이제 영웅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잘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안에서 한 종목이라도 빅딜만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게 바이오다 보니까 4월, 5월 달에는 조금 기대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알점스 같은 경우는 잠깐 차트 보여드리면요. 네. 일단 상단은 시총이 3조대가 상당히 막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총 2조를 깨야 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결국 지금의 중립적인 위치인 건데 만약에 시가총이 2조 원대 근처로 오게 되면 결국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로 저는 보호해주고 이 정도 약간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럼 바닥 나오는 게 시총 2조냐? 그것보다도 먼저 나와야 될 건 이겁니다. 기타 법인에서 봤을 때요. 네. 지금 오버행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 물량 수월을 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매도 나왔다 보니까 더 많이 팔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은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멈추는 게 먼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다는 거는 오버행 끝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와야 될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는 측면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 기타 법인의 매도가 끝나는지 보시면서 저점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가 요즘 힘이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영웅이 하나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걸 알지도믹스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타 법인의 수급을 보면서 바이오의 영웅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 살생부 8개 종목 모두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김 빠지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한 날이에요. 이런 날은 종목의 주가에 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도저히 내부 매니저님들이 죽일 수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다르고 모레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일과 모레도 저희 종목 살생부 계속해서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